안녕하세요 여러분. 필환경 시대 문학에서 길을 찾다 제5강 인간 종말에 대한 보고서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인간을 멸망시키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들은 본능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들은 안 그래. 한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모든 자원을 소모해버리지. 너희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지. 이 지구에는 똑같은 방식을 따르는 유기체가 또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나? 바로 바이러스야. 인간이란 존재는 질병이야. 지구의 암이지. 자,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매트릭스를 지키는 프로그램 스미스 요원이죠. 이 스미스 요원이 인간 저항군 지도자 그 모피우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참 기분 나쁜 비난이에요. 근데 뭐라고 딱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비난은 우리가 귀담아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해야 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마가릿 애트우드라고 하는 캐나다 작가죠. 지금도 생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주의 정치적 활동가예요. 자, 대표작 이렇게 여러 작품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릭스와 크레이크라고 하는 2003년에 나온 작품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여러분 책 표지 보이시죠? 오릭스와 크레이크. 자, 간단하게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미 작품 시작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 모든 인간이 이미 사라진 이후예요. 인간이 멸망됐어요. 멸종이죠. 자,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은,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멸절되었는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책의 내용이에요. 자, 주요 등장인물인 오릭스, 크레이크, 지미.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지미고요. 그 지미가 그 인간 종말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전의 이야기를 플래시백, 우리 회상 기법으로 전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크레이커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주인공인 크레이크하고 닮아 있죠. 자,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책은 제가 한마디로 인간 종말에 관한 보고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자,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표지판. 이거 무슨 표지판이에요? 위험 표지판이죠. 위험. 여기 위험해요. 이렇게 알리는 표지판인데, 과학기술 남용. 위험해요. 그거 안 돼요. 인간 중심적 사고. 그거 위험해요. 여기 큰일 나요.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자연을 다룬 것. 이거 너무나 위험해요. 자, 이게 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회가 멸망했다 그랬죠. 인간이 다 종말했어요. 멸종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인간이 멸종하기 직전에 어떤 사회였는데요? 자,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가 제가 멸망 직전의 사회인데 멸망으로 향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봤어요. 자, 대략 5가지 특징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자, 이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어떤 다른 동기나 모든 규제를 넘어선 사회. 그 어떤 걸로도 인간의 탐욕하고 이기심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상품이죠. 돈이 되는 건 다 파는 거예요. 인간까지 포함해서. 자, 두 번째, 이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두 중심축은요. 과학 엘리트 집단과 세계적 거대 기업이에요. 기업가와 과학자 두 집단이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죠. 공생관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의 목적은 뭐예요?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윤리나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자, 제가 여기
이들이 도대체 뭘 연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어떤 생태를 보여주는 아주 가장 단적인 예로 유전자 조작 동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자,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치킨옵스, 그 다음에 울복, 피군. 자, 단어를 보니까 느낌이 오죠. 치킨옵스, 치킨옵스. 맞아요. 이거 치킨이에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잖아요. 자, 특히 치킨의 어느 부분 좋아해요? 그쵸? 그러니까 날개와 다리. 자, 다른 부분 말고, 자, 그래서요. 자, 유전자 조작으로 어떤 치킨을 만들어내느냐면요. 어떤 경쟁력 확보, 원가 절감 이런 걸 위해서 머리는 없고 날개와 다리만 몇 쌍씩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울복은 뭐예요? 모양은 개인데 늑대의 속성을 가졌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죠? 우리 왜 경비 시스템, 경비 시스템에 최적화된 동물이에요. 개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침입자가 있으면 늑대의 본성으로 그냥 찢어 발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동물이죠. 자, 이 마지막에 피구는 사실은 가장 끔찍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물인데요. 인간에게 필요한 젊음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조직, 인체 조직을 얻기 위해서 돼지에다가 인간의 그 두뇌 피지를 이식을 시켜요. 끔찍하죠. 그럼 이 돼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속성을 갖게 되는, 그리고는 그 필요한 인체 조직만 얻어내고는 다 폐기시키는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주 철저한 분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거주 지역 자체가 달라요. 헬스화이저 주거지라고 하는 곳과 플리블랜드가 있는데, 이 헬스화이저 주거지에는 과학기술을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자, 기득권층, 돈을 가진 사람들, 아주 인공적으로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시킨 가장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지로 만든 게 헬스화이저예요. 물론 굉장히 인공적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 플리블랜드는 굉장히 하층 계급의 가난한 사람들, 이 발전된 기술이나 과학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 플리블랜드 거주 지역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세계적 거대 기업, 이 어떤 제약회사들은요, 인체 실험을 하기도 해요. 이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막 병균 같은 걸 퍼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역으로 또 약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비윤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정말 타락의 극단인 사회예요. 타락한 사회 문화의 극단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예로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외설적인 영상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요. 그리고 동물학대,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을 처형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가 돼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문화를 갖춘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것이 인공화된, 자,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극도의 단절과 고립을 보여주고요. 의사소통의 부재를 보여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작품에 우리 작품 이름에도 나오는 크레이크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짐이라고 하는 친구가 둘이 친구예요. 절친인데 이 둘이 만났을 때 뭘 하고 노느냐면요, 카드 게임을 해요. 보통 카드 게임 하면 테이블 위에서 같이 해야 되겠죠. 마주보고. 근데 이들은 방에 들어오면 서로 등을 돌리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멸망으로 향하는 사회, 멸망 직전의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이 사회가 그렇게 낯설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익숙한 느낌, 그죠?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세상과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끔찍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유 때문에 멸망했느냐, 멸망으로 가는 사회였지만, 자, 인류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또 따로 있어요. 자, 어떻게 이 사회가 멸망했냐면요, 천재과학자 크레이크, 우리 작품 제목에 나오는 크레이크라는 사람이죠. 천재과학자예요. 이 크레이크는요,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계획이었냐면 인류를
폐기시키겠다, 즉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크레이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자, 그래서 알약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는데요.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알약을 만들어 시판하는데, 이게 어떤 약이냐면요, 일종의 환희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자, 이 약을 먹으면 성병에서부터는 자유로워요. 절대 성병에 걸리지 않고요, 젊음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성적인 즐거움은 유지가 되는 기가 막힌 약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전 세계에 이 약을 팔죠. 자, 근데 자, 이 약이 모든 사람에게 팔쯤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그 약에 은밀하게 숨겨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좀 끔찍하죠. 약 속에 바이러스를 숨겨뒀단 말이에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순식간에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갑자기 정말 이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자, 그런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레이크에겐 계획이 또 하나 있어요. 큰 그림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간이 모두 멸종한 이 지구상에는 이 인류를 누가 대체할 거냐? 자, 인류를 대체할 새로운 인간종을 이 크레이크가 개발을 했어요. 그게 크레이커예요. 우리가 앞에 등장인물들 중에 크레이커가 있다 그랬죠. 크레이크가 만들었다, 그래서 ER을 붙여서 크레이커. 그래서 크레이커의 아이들이라고도 부르죠. 소위 자기가 만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크레이커는 사실 인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좀 특이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크레이커의 특징은요, 평화적이고 친환경적,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요, 유일하게 살아남는 지미와 크레이커만 남아있어요. 자,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 정말 그 이유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유일하게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존재가 지미와 크레이커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들의 생존 조건은 뭔가? 자, 일단 크레이크가 남겼죠.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이 지구상에 남겼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더 이상 희망은 없는데 유일하게 크레이커들이 인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크레이커는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졌기에 인류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살펴보면, 자, 재미있는 건 인류를 대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류의 단점을 다 제거하고 인류보다 더 훌륭한 어떤 그런 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크레이커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인류지만 완벽한 신인류는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최장점만, 우리 왜 영화 이런 거 보면 영화에서 과학자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들은 어때요?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크레이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장점만 모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단점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둬요. 자, 오히려 인간이 망친 이 황폐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크레이커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의 피부는 UV 차단 피부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에 의해서 우리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나 강렬한 자외선이 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피부로는 이 그냥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크레이커들은 UV 차단 피부를 갖췄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요, 나뭇잎하고 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냥이 불필요해요. 자,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땅에 대한 소유욕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욕과 어떤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삼는 인간의 어떤 욕망 자체를 차단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크레이커들은요, 마치 기계가 일정 정도 쓰면은 전원이 그냥 나가듯이 오프죠. 30살 정도 되면 자연사를 하게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인구 과잉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인구 때문에 사실은 대기가 오염이 되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인구 과잉 억제를 위해서 그냥 자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피부 색깔이 다양할 뿐만이 아니고 피부의 색깔이라든가 어떤 신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어서 인종차별이나 혐오나 서로에 대한 어떤 갈등 요소를
애초에 처음부터 다 차단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종족을 생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크레이크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약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다음으로는요, 지미를 남겼어요. 우리 다 모든 인간은 죽였는데 크레이크가 자기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자살을 해요. 왜요? 이 바이러스를 만든 크레이크가 어쩌면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인류를 멸망시키려면은, 아예 치료제를 차단하려면, 가능성을 없애려면 본인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크레이크가 자살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지미를 유일한 생존자로 남기고 크레이커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미인가를 우리가 묻겠죠. 왜 크레이크는 지미를 선택했는가? 나아가서 작가는, 크레이크에 앞서서 이 글은 작가가 쓴 거잖아요. 작가 마가릿 에두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지미를 선택했을까? 자, 지미의 특성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미는요, 당대의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특별히 크레이크하고는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크레이크는 천재 과학자라고 했는데요, 이 지미는 인문학 전공자예요. 과학기술 자본주의의 이 사회에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인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문학 전공자이면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자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요. 그 아름다움을 언어로 옮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적인 상상력, 시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도덕적 판단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인간을 처형하는 실시간 중계를 즐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동물들을, 그렇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는 거에 어떤 죄책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지미는 어떤 동물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든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미의 가장 큰 미덕이자 크레이크나 이 작가가 가장 높이 샀던 인간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렇다고 지미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에요. 지미 한계가 있어요. 작품에서 자주 드러나듯이 지미는요, 백인 남성의 어떤 남성주의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 다른 생명체를 대할 때, 특히 크레이커와 지미만 남겨져 있을 때 그 크레이커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간 우월적인,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여전히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지미한테 중요한 한계가 무력감이에요. 자, 잘못되는 건 알아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아요. 자, 어떤 거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 그 사회에서 그냥 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미의 한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지미를 살렸어요. 자, 이렇게 지미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때요? 독자인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 자, 이 소설은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오픈 엔딩이라고 하죠. 자, 지미가 지금까지 제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이 지미예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건 지미 생각이었어요. 지미가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흔적을 쫓아가서 보니까 다른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있는 곳에 지미가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은 짠 하고 끝났어요. 뭐 결말이 이래? 자, 지미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작품의 결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미의 선택은 사실 우리의 선택이기도 해요. 자, 이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와 소통하면서 이제 다시 세계를 재건할 건가? 아니면 지미는 지금 총을 가지고 갔거든요. 원래 모든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 해서 멸종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미도 어떤 자기 친구하고 똑같이 이들을 총으로 다 살해하고 결국 혼자 남아서 크레이커들과 새로운 세상을 꾸려나갈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이 작품은 크게 2가지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이미 종말 후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인간은 종말하지 않았죠. 현재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너네 삶의 방식을 돌이킬 거냐라고 묻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큰 물음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크레이커고요. 그리고 인간인 지미와 또 다른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생태계에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많은 변형된 동물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22세기 또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그죠? 로봇도 있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크래커가 지금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마음을 열 것인지 묻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고 메시지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물음도 던져봤어요. 자, 이거는 지미의 선택이자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5강에 걸쳐서 우리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